자, 보조교재 3페이지를 보시는데 거기 재고자산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 어제 그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그랬었고 뭐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상품이랑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떻게 조달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품은 외부에서 구입해온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 그랬죠? 지주시설을 두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회사가 업종이 뭐냐에 따라 그 종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구 만드는 회사면 가구가 재고자산이고, 식당이면 음식이 재고자산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전회사는 가전제품이 재고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가 다 다를 텐데, 자, 단계는 처음에가 이제 그 원재료, 제품이 만들어진 단계를 보면 원재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원재료라는 거는 가공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말하죠. 미가공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간단히 그냥 비유를 하자면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세한 과정은 모른다.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해갖고 치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그 지금 이제 딱 치킨집인데 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 알죠? 배달민족 주문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딱 들려요. 그래서 딱 보니까 주문 뭐야? 그랬더니 양념이야. 양념치킨. 양념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자 냉장실에 있는 그 닭을 꺼냅니다. 딱 보니까 애가 어때? 허옇죠? 생닭이야. 그래서 그 미가공 상태죠. 생닭. 치킨집에서 생닭. 요게 이제 원재료거든요. 그러면 뭐 기호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염지도 하고 그래야 되죠. 양념 같은 거 살짝 입히고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튀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튀기려면 이제 뭐 그냥 생으로 튀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튀김가루 같은 거나 파우더 이렇게 허옇게 바르죠. 뭐라고 그래요? 되게 하얀에 그냥 튀김가루. 튀김가루 입히네. 튀김 옷을 입힌 상태. 그럼 여러분 얘는 가공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좀 가공됐죠? 가공 중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이 상태로 팔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드시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판매할 수 없는 상태다. 즉 상품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들. 이거 말 해석하면 그런 얘기죠. 제공.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는 물건이다. 자, 그리고 이 뒤로 가서 이제 애가 어떻게 입수하죠? 입수가 아니고 저 기름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딱 그 온도예요. 180도 그 정도, 220도 그 사이. 그래서 애를 튀김 거기 기름에다가 싹 넣어요.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끓어오르는 그 소리가. 자, 그래서 노랗게 튀겨졌어요. 노랗게 튀겨진 애들을 싹 보니까 이제 노릿노릿해서 딱 꺼내놨더니 노래 황급빛
자,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이제 후라이드예요. 다 튀겨졌어. 후라이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내가 주문받은 건 양념이라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내주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판매는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기호에 따라는 이 상태로도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라이드로 팔아도 되죠? 얘는 판매 안 되지만 얘는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가공 중이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데 얘는 상품적 가치가 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걸 반제품이라고 해요. 그걸 반제품이라고 부르고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디 뭐야 여기 통에다 넣고 양념통에다 넣고 막 굴리죠. 그래갖고 양념을 모두 입혔습니다. 그게 제품이 되겠죠. 제품. 그래서 얘는 이제 완성 양념치킨 판매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없죠. 제공품과 반대품의 차이는 상품적 가치가 있냐 없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3페이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킨집에서 닭 팔면 그게 내 업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고자산을 거래하는 요 거래를 상거래라고 불러요. 상거래. 요 거래를 하면 상거래라고 불러요. 근데 치킨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장에 테이블이 남네요. 그래서 매장에 남는 테이블을 처분한다거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처분한다거나 이런 걸 상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닭집에서 닭 팔아야지 상거래지. 업종 닭 이건데 그 업종이 뭐예요? 식품업인가? 그래서 그 외 거래 상거래 그러니까 재고자산 외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다 이거죠. 기타 거래. 이거는 이제 상거래 아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상거래냐 아니냐. 상거래냐 아니냐. 상거래는 내 업을 하는 걸 상거래라고 불러요. 내 업. 옷가게에서 옷 팔아야 돼요. 알았죠? 근데 옷가게에서 저기 뭐야 행거를 판다거나 아니면은 매장 임대한다거나 뭐 생뚱맞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 거래하면 상거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당좌자산 볼게요. 아이씨, 왜 1번이 당좌인데 재고자산 먼저 공부하는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얘를 먼저 그걸 알아야 상거래가 뭔지 알아야 이제 당좌자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좌자산 알아볼게요, 여러분. 얘네들 이제 지우고 정리하면서 가도 되겠죠? 자, 빨리 지우면 큰일 난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당좌자산 얘기를 할 건데 현금 보이시죠? 현금. 자산 중에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 현금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현금인 걸 뭐. 그래서 현금이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거. 그래서 뭐가 현금으로 분류되느냐?
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넓게 현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폐와 주화 뿐만 아니라 통화 대응증권이라고 해서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통화 대응증권. 통화가 현금이거든요. 통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수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이때 땡은 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고 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먼저 현금의 회계상의 현금은 통화가 들어가고요. 통화는 여보세요? 이거 아니고 그 지폐나 주화를 현금이 통화라고 부르고요. 거기다가 은행에서 바꿔주는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라고 해요. 왜 이름이 자기압이라고 그러냐면 수표 누가 발행하죠, 여러분? 수표 발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내가 해요? 아니죠. 은행 가면 수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 발행자가 은행인데 이런 거예요.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 그럼 뭐냐면 은행이 수표를 내가 발행할 테니까 돈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 나한테 갖고 와. 네, 자기 앞으로, 내 앞으로 갖고 와. 그럼 언제든지 바꿔줄게. 내가 인증 보증할게. 근데 은행은 오늘부터 내가 은행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허가한 일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자격으로서 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갖고 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래서 이름이 자기압 수표다. 수표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가계 수표, 송금수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가계 수표, 송금수표 뭐 이런 애들도 다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더 얘기할 것이 여러분 우체국에 가서도 돈 거래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체국도 뭐 예금 통장 만들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돈을 바꿀 수 있게끔 수표처럼 발행해주는 증서가 있어요. 우체국도. 그걸 우편환이라고 해요. 우편환. 이건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바꾸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 바꿔줘요. 우편환. 심지어 우체국은 국가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우편환.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얘기할 건데 일람 출구범이라는 게 있어요. 아씨 뭐야. 이상한 이름인데? 일람 출구범.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중 만기가 도래한 어음. 내가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 여러분 보통은 이제 현금으로 받아야 되겠죠. 야, 내가 물건 팔면은 상대방이 돈 줘야지. 근데 걔가 돈이 없대요. 야, 나 지금 돈 없는데 한 달 뒤에 돈 주면 안 될까? 야, 알았어. 야, 한 달 기다릴 테니까 한 달 뒤에 돈 줘.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믿지? 한 달 뒤에 돈 주겠다고 나한테 증서 써. 그게 어음. 어음이란 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쓰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걔가 약속하니까 나랑. 그래서 약속하고 발행한 증서인데 이게 어느덧 만기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만기되면은 돈 받을 수 있죠?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상대방 찾아간다. 2번 은행으로 간다. 2번 은행. 찾아간다 그러면 걔가 숨어 있을 거 아니야. 안 주려고. 야,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걔 찾으러 다니는데 일이야. 그러니까 짜증나지.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가서 달라 그래요. 여러분은 은행에서 봅니다. 자, 그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당좌수표라는 건데요. 당좌수표. 그걸 알기 위해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줄을 알아보고요. 당좌예금. 거기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설명을 보시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어를 넣어보면 되는데 수표는 아까 누가 발행해줘요? 수표. 이거 누가 발행해주냐? 이거 은행이 발행해줘요. 은행. 아이, 수표는 은행이지. 근데 당좌예금은 회사가 주어가 돼요.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잠깐. 아니, 무슨 말이 되는겨? 수표는 원래 은행이 발행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회사가 발행하지? 자, 당좌예금이라는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 은행이 야, 니가 갖고 가라 그러고 줘버려요. 뭘? 수표용지. 수표랑 어업용지를 줘버려요. 진짜? 그럼 나 이거 갖고 있다가 여러분 어디 금고 같은 데 넣어놓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한테 내가 돈 줄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한 장씩 꺼내가지고 얼마 돈 되죠? 하고 내가 여기다 금액을 줬고 도장 찍어서 주면 돼요. 편하죠? 편하라고 그걸 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번 내가 은행에 가고 제가 저기 자기야 몇 장 끊어주세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걸 개설했을 때 이렇게 수표 발행을 회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회사가. 주어가 회사.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건 상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죠? 500만 원? 알았어요. 500만 원 당좌수표 발행해서 줄게요. 하고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표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제일 먼저 갈까요? 은행 가야지. 돈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지, 빨리.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그 수표가 누구 거야? 본인 거야? 아니면 모르는 딴 사람 거야? 타인 거야? 누가 발행해줬어, 그 수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발행해줬죠? 동사. 어제 공부했죠? 동사. 타인이 발행해줬다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상황 바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요. 은행 가서 은행 직원한테 창구에서 번호 보고 앉아있었더니 고객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다음 고객님 에서 딱 갔더니 이거 현금으로 교환해주세요. 했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네 잠시만요.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표는 자기들이 갖고 현금으로 바꿔주죠. 그럼 여러분 수중에 뭐가 생깁니까? 현금이 생기겠지.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내 계좌에서 돈이 출금됐다고 삐링삐링 하겠죠? 왜 그래? 어디서 빠졌어요? 여기서 빠져나갔죠. 정리할게요. 당좌예금이라는 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당좌수표는 당사가 발행한 경우가 있고
동사 발행이 있다. 그러니까 당사가 나잖아. 타임. 먼저 타임부터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봐요. 타임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내가 받았더니 나한테 뭐가 생기더라? 은행 가서 바꿨더니 현금이 생긴다. 그래서 타임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다. 현금이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나는 돈 바꿔갔구나 생각하겠죠? 왜? 당좌예금에서 돈이 떨렸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당사 발행일 때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갔구나 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당좌예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요. 당사 발행일 때는 당좌예금이라고 처리하고 타임, 동사 발행일 때는 현금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 이런 말 있죠? 타임 발행 수표라고. 수표에 당좌란 말 안 붙었는데 당좌란 말 안 붙어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건 타임이 발행할 수 있는 건 당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좌란 말 안 써도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회계상의 현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당좌예금까지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부통예금. 부통예금 가기 전에 이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이따 어차피 퀴즈 나올 테니까 요거 맞물려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잘 거래가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표 받아서 은행 갔죠? 500만원짜리 수표 받아서 은행 갔어요. 갔더니 돈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야. 고객님, 이 회사가 지급을 못 해주겠다는데요? 그게 뭐야? 지급 거절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표 발행해주고서 튄 거야.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좌에 돈이 있어서 그게 결제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돈 못 받아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사기꾼이지. 그럼 당좌예금에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있어. 내가 은행 가서 바꿔도 거기에 돈이 안 들어있으면 못 받는 거야. 부도수표라고 해요. 부도수표. 들어보셨어요? 부도수표? 왜 사람들 중에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부도수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은행 갔는데 걱정하지 마. 은행 가서 돈을 바꾸면 돼. 했는데 갔더니 없죠. 돈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걔가 전화했어요. 방금 받는 건데 무슨 소리야. 전화했더니 뭐라 그래? 지금 거신 돈 없는 돈. 확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은행에 가지 않게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당좌예금 요구를 개설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돼요. 당좌예금 개설 보증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내가 이 거래를 당좌 거래를 안 하려 그러면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은행에 넣어놓고서 나중에 나 이제 계좌 안 쓸래요 그러면 돌려받는 돈이다. 근데 사고 치면 못 받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사기치거나 해서
잠적해버리면 이 돈 날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 보증금은 훗날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한테 나가는 돈이지만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인 거죠. 권리.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따가 뒤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책에서 나오는데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해요. 특정 현금과 예금. 뭐 뒤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여기 맞물려 있으니까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돈 안 넣어놓고 튈까봐 처음에 은행에 당좌거래 개설할 때는 보증금 묻어놔야 된다 이거죠. 사고 치지 말라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잠깐 눈으로 확인하고 볼까요? 어디에 있느냐는 바로 저기 밑에 있으면 3페이지 거기 투자자산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투자자산 두 번째 줄에 특정 현금과 예금. 자, 그거 확인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서 보통 예금부터 다시 볼게요. 당좌예금은 여러분 특징이 입금, 출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당좌수표 발행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예금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예금이 보통 예금. 인터넷 베킹 하죠? 언제나 입금, 출금 되죠? 그게 보통 예금. 둘의 차이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출금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유구불예금이라고. 당좌예금이나 또는 보통예금. 이런 애들은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야, 너 내가 요구하면 줘야 돼. 요구불 예금. 달라 그러는데 아야 지금 내가 바빠갖고 안 되고 저기 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라 그러면 줘요. 그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란 말 보이시죠? 요거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봐요. 단기간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사의 주식이나 채권인데 여러분 혹시 주식 거래 하세요? 주식 안 해요? 해요? 이 보고 있어요? 그거 물어보면 다들 쓴 웃음을 짓더라고요. 저 역시도 겉으로 웃지만 뒤돌아서서 날마다 웃고 있어요. 너무 스킵할 수도 없고 이거는 참. 자, 여러분 눈물을 감추며 단기 매매 증권 얘기할 건데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개인만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회사 주식, 지 주식 말고 남의 회사 주식. 그래서 설명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간이겠지. 1년 이내. 어제 단기 1년 이내라고 그랬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타사의 주식이나 채권이다. 내가 투자하려고 주식 사면 그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 불러요.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정리 좀 하고 깔끔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제 부채, 얘하고 비교를 할 건데, 자, 지금 나온 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의 반대말이 외상 매입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돈을 나중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받겠다죠. 받겠다. 권리. 어제 자산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한다. 적극적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분류가 되고 외상 매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받을 돈이니까. 그다음 외상 매입금은 내가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그리고 어음을 받고 물건을 사면 받으러움이라고 그러고, 반대는 내가 어음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경우 지급어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외상거래와 어음거래의 차이는 둘이 똑같은데, 외상은 아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증서 없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돈 갚겠습니다라는 증서가 없는 거. 예를 들면은 사장님 저 요거 외상 그러면 알았어. 언제 돈 줄 거네? 일주일. 알았어. 가. 이게 외상이야. 알았죠? 근데 이번에 또 사장님 외상 그랬더니 야 너 지난번에 외상했잖아. 안 돼. 어떡해요. 야 너 몇 월 며칠 날 돈 줄 건지 나한테 써놓고 가. 상기 본인은 뭐 이렇게 해갖고 돈 언제 갚겠다 쓰죠. 그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증서를 발행해주면 어음이다. 근데 내가 그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움이라고 해요. 내가 그 어음을 돈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했다면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갚아야 되니까 부채, 이건 내가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에요. 이거는 종이 없이 증서 없이 됐어 그냥 며칠 날 줘. 외상 매출금. 제가 며칠 날 드릴게요. 외상 매입. 이렇게 증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둘의 공통점은, 차이점은 이제 증서 있냐 없냐고, 공통점은 얘네들은 상거래일 때만 쓴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상거래일 때. 상거래일 때만 쓴다는 거예요. 닭집에서 닭 팔 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팔 때 이런 거죠. 아파트 회사가 건물 팔 때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런데 말이죠. 자, 교재 밑에 보면 받으러 밑에 보면 미수금이라는 말 나오죠. 미수금. 아니 따지고 보면 위에 있는 애들도 돈 못 받은 거 있고 나도 돈 못 받았다. 야, 니들도 돈 안 준 거고 나도 돈 안 준 거다. 우리가 뭔 차이가 있냐? 야, 너랑 나랑 다르지. 야, 우리는 상거래고 우리는 뭐게, 니는 뭐게 그랬더니 기타 거래래요. 상거래가 아닌 거예요. 자, 그 설명 잠깐 읽어볼게요. 외상 매출금 거기 서 있죠?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발생된 외상거래, 상거래 시만 해당됩니다. 받으러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상거래 시만 해당된다. 반대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고. 지금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미수금, 미수금 뭐야? 못 받은 돈이란 뜻이에요. 미수금, 못 받은 돈. 이거 어디 쓰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판매가 아니라 처분하고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아닌 것들을 처분하고 외상이나 어음을
받은 경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뭐가 더 자주 일어나는 거래고 뭐가 더 중요한 거래요? 상거래가 더 자주 있어요? 기타가 자주 있어요? 닭집에서 닭 파는 게 많아요? 아니면 오토바이 파는 게 많아요? 상거래가 많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외상인지 어민지. 근데 이거는 나한테 자주 있어요? 자주 없어요? 자주 없는 경우고 중요하지 않은 거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외상인지 어음인지 구분 없이 하나로 통일돼서 처리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가서 또 틀리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증거를 남겨놔요. 미수금, 기타 거래인데 외상, 어음,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야.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외상인지 어음인지는 여기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외상으로 했는데 기타 거래다. 미수금. 어음으로 했는데 기타 거래다. 그것도 미수금이에요. 반대말은 미지급금이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수금 밑에 보면 단기 대여금. 자, 단기란 말이 들어가면은 기간이 1년 이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죠. 근데 반대말은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대여했다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돈은 너 가져가 아니라 끝까지 받아야겠다죠? 끝까지 받아야겠다. 나한테 받을 돈이 있다. 자산. 내가 빌려온 돈, 단기 차입금은 내가 빌려왔으니까 어떻게 돼?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라는 얘기죠. 다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1년이 넘어가면 장기란 말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장기. 그래서 단기 대여금 반대말 단기 차입금이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소모품이라는 거 보이죠? 소모품. 소모품의 정의를 보면 어때요? 오래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써서 없어져요? 써서 없어지는 뜻이죠. 뭐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용지, 잉크, 뭐 그런 거, 연필, 지우개, 볼펜 이런 거. 그래서 소모품은 업무상 이용되는 사무용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써서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자산이 되고, 뒤에서 나오는데 비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써서 없어지니까 소모품 비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소모품이라고 쓰면 자산인 거고, 소모품 B라고 쓰면 비용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가서 선급금 요거 알아볼게요. 요거 선급금 반대말은 선수금인데 해석을 해볼게요. 선급금의 반대말 선수금이고, 자, 이 말을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선은 먼저, 미리, 급, 지급한, 금, 돈이라는 뜻이죠. 얘는 먼저 받은 돈. 야, 무슨 돈을 왜 먼저 주고 먼저 받아? 원래 물건 사고 팔 때 그냥 돈 주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깔끔하죠, 그게.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금액이 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 걸어놓죠. 계약금. 막말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집 살려고 그러는데 집주인한테 사장님 이 집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입주한 날 잠깐 돈 드릴게요. 그러고 집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5억인데 집이 5억인데 입주한 날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돈 한 푼도 안 줘. 그러고서 마지막 날 가갖고 아니 그냥 안 할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미리 계약금 같은 걸 좀 걸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래하는 날에 앞서서 미리 계약금 주면 선급금, 미리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사려고 업체에다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야. 그러면 업체 사정으로 죄송한데 저 그 물건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거래가 파기가 된 거지. 그러면 그 돈은 계약금 그냥 제가 가질게요. 그러면 돼요? 가만 안 있을 거죠? 찾아내서 받아낼 거 아니야. 왜? 그 돈 여러분 돈이잖아. 물건 못 받았잖아. 그래서 선급금, 계약금으로 준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다. 계약금 받은 사람은 그 돈은 누구 돈이다? 돌려줘야 될 돈이다. 부채다라는 거죠. 부채. 왜? 물건 주기 전까지. 그래서 물건 주고 잔금 다 치르면 이제 다 이거는 상대 없어지는 거지만 계약금 걸어놓은 거는 자산이에요. 계약금 받은 게 있을 때는 부채인 거예요. 더 리얼하게 하려면 여기서 나를 밟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예를 들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교육을 듣는다고 교육비 결제를 하셨죠. 미리 사전. 근데 개강 당일날 돼서 저 교육이 취소됐어요. 교육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결제한 교육비는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안 줘.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질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고소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교육비, 선수, 나한테는 부채. 여러분들이 낸 기분 나쁘거든. 별로 다루고 싶지 않고 선급금, 자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가지급금이란 말이 있어요. 이름에 가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임시,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확실하지 않다. 가계정이라는 얘기. 설명 잠깐 볼까요? 출처나 이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거예요. 가계정이라고 해요. 가계정. 이건 가짜야 이런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얘는 가계정, 임시계정이라고 불러요. 임시계정. 왜냐면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급금이라는 것도 있고 뒤에 공부하다 보면 가수금이라는 것도 뒤에 나올 거고 부채. 그 다음에 한참까지는 아니고 한 하루 이틀 뒤에 더 공부할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예고편이죠. 가지급금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돈은 썼는데 이게 아직 금액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언제 주로 많이 쓰냐면 직원이 멀리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출장을 가서 돈이 얼마가 쓰일지 미리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없죠. 그래서 출장비를 사전에 지급할 때 어림잡아서 미리 지급해주죠. 근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얼마만큼 돈이 쓰일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직원 출장비 뭐라 그래야 돼? 선지급액제, 선지급시. 혹은 회사에서 어디
뭐라 그래야 돼? 야유회나 MT를 가요. 세미나. 이름은 세미나죠. 세미나 가고 자기들 이제 뭐 한다고 갔는데 돈이 얼마가 들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장소값 들고 뭐 식당 예약해 놓는데 이런 것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드는 돈은 알 수가 없죠. 돈이 얼마가 어떻게 더 들지. 그런 것들도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 직원 야유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집행해야 될 때 가지급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중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는 가짜로 수, 받은 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미리 받은 확실하지 않게 미리 받은 돈을 말하는데 확실하지 않게 받은 돈.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보내줬거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럼 이게 내 돈이 아닐까? 내 돈일까? 내 돈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지. 그래서 가수, 원인불명의 입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들어왔으면 내가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현금과 부족은 돈이 안 맞을 때요.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 그래서 현금장에 불일치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것들 다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고 임시 계정 과목의 특징이 뭐냐? 지금 이 내용이 확실한 거다 아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보고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의 기록 불가. 반드시 장부에서 결산일에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평가 문제 사전 평가 때 결산일에 하는 업무 중 업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 할 때 가계정의 정리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래서 가계정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느덧 말하다 보니 여러분 시간이 돼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